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희쌤 오늘 건강검진하고 오셨다고요? 맞아요. 네. 건강검진 네.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건강검진 마친 네. 소감은요. 네. 일단 부디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네. 네. 약 뭐 이런 거 내시경 이런 거 하실 때 약 기운 좀 남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좀 무서워서 그 내시경은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그냥 피 검사하고 혈압 검사하고 기본적인 그런 검진하고 네. 네. 좀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헛소리 할까봐. 그쵸. 어.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네. 아 그래가지고. 괜히 약간 네. 무서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건강검진 해본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네. 내시경 이런 거 많이 수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시경 이제 헛소리 안 하셨어요? 헛소리보다도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두려움이 좀 있어서 깨어 있는 상태로 한번 해봤었어요. 아. 그 지구의 그러니까 지옥을 보고 왔어요. 염라대왕님이랑 같이 토킹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맨정신에는 할 수 없다. 그 뒤로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바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하반기라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하반기 채용 시즌이라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소서 작성에 좀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챗 GPT가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취준생들이 자소서 쓸 때 챗 GPT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보니까 이제 챗 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로 자소서 작성이 54%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나요? 실제로 챗GPT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챗GPT에 이제 뭐 써달라고 하면 쫙 써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단어를 조금 바꾼다거나 그리고 그 구성 형식을 참고하는 식으로는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챗 GPT를 뭐 그대로 베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이나 취준생 입장에서 둘 다 각자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취준생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 어휘력이라든지 문맥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걸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취준생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활용을 했다? 면접에 가면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조커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갖다가 베껴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복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취준생 본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건설록과 조코난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호텔 백오피스 취업 전략을 알아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호텔 백오피스 취업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만나보겠습니다. 호텔 백오피스 취업하고 싶어요. 아이디 ABCDEFG14. 나이는 24살이고요. 학교는 국숭세단 외고 졸업, 전공 어문전공, 학점은 3.7점입니다. 자격증 토스 AM, 컴활 2급, 대외활동 이제 하나씩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 전임 영어 강사 및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 1년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 6개월, 영화관 아르바이트 6개월, 대내 활동 교내 과 학생회 3년, 동아리 회장 1위,
어학 점수는 없는데요. 하고 싶은 말, 호텔 롯데, 하얏트, 포시즌스 등 5성급 호텔 백오피스로 취직하고 싶은 24살 여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스펙이지만 보고 조언 부탁드려요. 조언이나 더 준비하면 좋을 점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이디를 좀 성의 없게 정하신 것 같다는 피디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ABCDEFG14님, 이분 스펙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추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총평 들어볼까요? 일단은 A, B, C, D, E, F, G로 쓴 게 성의가 없다. 저는 성의 없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네. 이분은 언어에 특화된 분이다. 특히 영어에 특화된 알겠습니다. 분이다. 이걸 좀 어필한 거 아닌가. 네, 자 어떤 분인지 추리 들어볼게요. 네, 제가 생각해도 A, B, C, D, E, F, G 그 영어의 모든 걸 내가 담았다. 일사는 좀 궁금해요. 14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사는- 학번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24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사는 뭔가 1월 4일 특별한- 아닐까요? 생일이?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분 보면 영어 레벨 AM이잖아요. 네. 저 AM은 좀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와. 보통 AL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보통 높으신 분들도 AL 정도인데 영어 부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스펙 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영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외고 졸업한 거 썼죠. 보통 외고 졸업한 건 잘 안 쓰거든요. 네. 보통 학부 정도만 쓰지 네. 외고는 안 쓰는데 외고를 딱 쓰셨고 그리고 전임 영어 강사. 그냥 영어 강사가 아니에요. 전임. 전임 영어 강사 그리고 네.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 1년 이상 요거를 되게 좀 강조해서 쓰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록처럼 네, 영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왜 호텔인지가 조금 신기하고요. 그리고 왜 백오피스인지 그리고 호텔 롯데 하얏트 포시즌스 근데 왜 신라는 빠졌는지 뭔가 궁금한 것들이 조금 많은 그런 분이네요.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토스 거의 만점에 자랑하는 점수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우리 건쌤과 통하는 게 또 있잖아요. 토익 만점에 신화 육박하는 또 아, 그렇죠. 네. 토익 만점 신화. 유학파 우리 호주 유학파 건쌤께서는 또 이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토익은 수동형이거든요. 듣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이거는 능동형, 말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높게 칩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실제로 AH를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AM이면은 진짜 엄청 높은 점수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전 부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고 출신인 점도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고에도 학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학과가 영어학과였는지 아니면 중국어나 일어학과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전공까지 적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영어로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스펙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드는 스펙이긴 해요. 이 지금 원하는 데들은 이제 포시즌이나 하얏트 이런 데를 얘기하셨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호텔과 연관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왜 호텔을 갑자기 지망하게 됐을까? 백오피스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도대체 백오피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을까? 이분의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게요. 이분이 호텔 백오피스를 지망하신다고 하셨는데 호텔 백오피스는 어떤 직무인가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제가 영어를 이제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Front of the house랑 Back of the house. 그래서 그냥 Front office, Back office에서 FO, BO 이런 식으로 쓰는데 특히 FO라고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객실 쪽. 그래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는 이제 객실 앞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체크인하거나 뭐 체크아웃하거나 뭐 컨시어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론트 오피스고요. 이 밖에 이제 정말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군이 백 오피스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건데 실제로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혹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호텔이라고 하면 되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호텔이나 항공사나 관광업계도 그냥 모든 기업이랑 거의 똑같은 직능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텔 백오피스라고 해서 뭔가 되게 막 신기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회사의 뭐 마케팅, 홍보, 뭐 고객 CS 쪽 아니면 뭐 기획, 뭐 재경 이런 팀이 다 있는 것처럼 호텔 백오피스도 그냥 호텔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단 그 중에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 될지 이 부분이 조금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호텔 백오피스 어떤 직무인가요? 지금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대로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백오피스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프론트라고 한다면 그 뒤에서 그 영업 현장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다 백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텔 직무들은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기획까지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본사 근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좀 더 추가한다면 건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방제라든지 전기 같은 이 시설 관리 이런 직무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호텔 하면 이제 호텔 로비에 갔을 때 이렇게 응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백오피스도 정말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호텔 백오피스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호텔 하면 영어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 AM인 건 되게 좋은 스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어는 잘 만들어 두셨는데 문제는 호텔 쪽은 또 호텔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특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호텔 전공자 출신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학교라던가 왜냐면 미국에 특히 이제 호텔 관련 호텔 관광 사업이 막 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전공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호텔 학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쪽 출신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도 호텔 관광 경영학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 출신 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직무마다 조금 다른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재경 직무라던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쪽은 물론 호텔 관련된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직무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군 같은 경우는 호텔에만 뭔가 이렇게 딱 여기에 갇혀져 있어서 보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정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호텔 영업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 관광과라던가 이쪽 출신들을 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록은 어떤 역량이 호텔 백오피스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씀해 주셨듯이 직무에 관한 이해도라든지 호텔 경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이제 롯데 호텔에서 인사팀 인사 담당을 채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니까 이제 15개월 인턴직의 정규직 전환형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신입을 채용하는 거죠. 근데 지원 자격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전공 무관이었고요. 해외 근무 결격 사유가 없고 그리고 근면 성실 협동심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다라고 우대사항을 썼더라고요. 뭐 그것들은 여러분들 다 근면 성실 협동심이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외국어 가능자 우대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지금 스펙을 쓰신 분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호텔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호텔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외고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 학과는 아니신지를 물어본 게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1어 플러스 알파 뭐 아니면 중국어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유, 언제 이렇게 또 영어가 기본인 세상이 됐는지.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호텔 백오피스로 취업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거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필요한 추가 스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대외 활동을 이제 하나씩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과학생회 3년, 동아리 회장 1위 한 거? 1위? 동아리 회장 1위? 1위? 네. 1위 회장인가 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어쨌거나 근데 지금 하신 활동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어문 전공인데 직무 관련된 어떤 활동,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하신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 그리고 아직 좀 24살이신데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하나씩 지원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조금 고학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서 네. 뭔가 이 전문성 혹은 직무나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아예 뭐 복수 전공이 조금 힘드시면 그때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드시면 왜냐면 어문 전공 하나만으로는 사실 취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 관광 경영을 뭐 복전을 하시거나 부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경 계열 쪽으로 부전공이나 복전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연관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좀 늦었다라고 한다면 호텔 쪽으로 아예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그쪽에서 인턴을 하시는 게 필수겠죠. 네. 복전, 부전 혹은 인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록 생각은 어떤가요? 24살 이제 복전을 하기에는 너무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전공으로 한다라고 가능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전제 조건을 좀 깔면은요. 직무를 일단 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기획을 할 건지 마케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 회사 마케팅 회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다만 거기에
거기에서 내가 호텔의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경영 지원을 하겠다 혹은 뭐 총무를 하겠다, 회계를 하겠다, 그럼 당연히 회계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당연히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인턴을 해보는 게 베스트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관련 직무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분에게 적합한 백오피스 직무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네, 그 사실 뭐 복전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분의 스펙을 딱 미루어 봤을 때 취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진짜 좀 걸려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기획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되게 많이 다뤘지만 공모전 아니면 인턴도 필수고, 관련된 대외 활동, 포트폴리오, 아니면 데이터 분석, 아니면 영상 편집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막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전공의 영향이 좀 덜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좀 연관성이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어문 계열이고, 영어 강사도 하셨고 서비스 직군도 조금 하셨으니까 차라리 뭐 영업 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경영 지원 쪽. 근데 지원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계나 뭐 상경 관련된 지식을 조금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고객 지원 아니면 영업 쪽 이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영업 혹은 고객 지원 이렇게 네. 추천을 하셨고, 건설록은 어떤 직무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인사, 회계 뭐 이런 쪽은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쪽으로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련돼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획 쪽은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상경 계열이 우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상경 계열 우대보다는 전략이라든지 기획을 해본 사람을 더 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략 기획을 해보는 스펙은 어디서 쌓냐? 대부분이 컨설팅 회사에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 회사는 기본적으로 해외 글로벌 펌들이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학을 할 줄 아는 분은 또 선호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략 컨설팅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경 계열보다는 어문 계열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펙을 쌓고 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딜로이트라든지 KPMG라든지 EY라든지 아니면 좀 글로벌 더 큰 베인앤컴퍼니 같은 곳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인턴을 뽑고 있고, 그게 굉장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한다라고 한다면 호텔 기획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만약에 추가 스펙 없이 지금 스펙으로 당장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직무가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호텔에도 영업직이 있습니다. 판촉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판촉이라고 대놓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촉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제가 최근에 어떤 호텔을 갔는데 거기에 그 이제 공무원분들, 그게 선생님들, 이제 정년퇴직 앞두신 분들가 그 연수를 하겠다고 단체로 방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세미나실 같은 것들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대규모 판촉이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의 일이 가깝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카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면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촉은 뭐 맨땅에 헤딩으로 좀 지원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코나께서는 호텔 백오피스 중에 영업과 고객 지원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네. 보통 이 영업과 고객 지원은 어떤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요? 일단 그냥 호텔 영업이라고 하면 그냥 B2B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홍보나 마케팅이 B2C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B2B인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아고다라던가, 우리가 이제 호텔을 되게 좀 저렴하게 요금 다 비교하고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항공사랑도 조금 비슷한데요. 이게 매번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금 관련된 협상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마케팅, 홍보 기획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고객사와 계속해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거의 예약 시스템 자체를 그 호텔에 들어가서 전화로 예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고객사들이나 여행사들이나 이런 뭐 플랫폼 즉 그런 곳들을 많이 넓히는 게 이분들의 일이에요. 근데 영어 강사도 하셨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하셨던 걸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인턴 정도 한번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연수 이런 거 듣고 컨벤션 이런 것도 있고 웨딩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영업직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웨딩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직은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서 많이 판매를 하고 B2B 영업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덧붙여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이 이
백오피스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획일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기획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수립이나 관리 업무를 나뉘는데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텔 자체도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직원들한테 공유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전략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내외 경영 자료나 경쟁사 자료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옆에 호텔은 뭐 얼마에 얼마 한다는데 어떤 프로모션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한 이해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거를 참고해가지고 직무를 빠르게 선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쌤의 건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영어 강사, 특히 전임 영어 강사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뭐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취업할 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호텔이랑은 연관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력서에 썼을 때 막 각광을 받진 않는데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좀 어필할 때 특히 이제 뭐 고객 응대를 했던 것들은 그냥 뭐 소통 정도로만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영어 강사 경험을 하셨으니까 또 전임 강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 관리했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MSG를 쳐가지고 이제 학원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맞춤형으로 뭐 해서 뭐 학원들 뭐 수강생들의 비율을 내가 높였다거나 뭐 재수강률이라던가 등록률을 높였다거나 그런 쪽으로 쓰시면 이제 뭐 영업이라던가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조금 연결을 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권선욱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조코나님께서. 네. 쓸데없는 거다. 백오피스에 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 정말요? 아니, 결국에는 기승전 조코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네. 그래서 영업 잘할 것 같네. 프론트에서 일하라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론트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활용도가 높다. 근데 이제 백오피스에서 일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면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스펙들을 쌓은 게 우선적이지 이 대면 내가 일을 많이 해봤다라는 스펙은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호텔 백오피스를 지망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스펙을 바탕으로 호텔 백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플랜 B 있을까요? 관광 쪽을 되게 이분이 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호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스펙을 보는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고 호텔 롯데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호텔마다 뭐 영어는 기본이거니와 뭐 여기 일본어 아까 우리 건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외국어도 좀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 요즘 채용이 조금씩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항공사 대졸공채도 지원을 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항공사 대졸공채는 영어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항공사 여객 영업 이런 쪽은 인턴만 여기에서 한 번만 하시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서치 쪽이라던가 뭐 컨설팅 펌이든 아니면 관련된 기업이든 인턴 한 번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한두 번 정도 항공사나 이런 관광 쪽에서 하는 그 공모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한번 해보시면 또 어학 전공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플랜 B 제시한다면요? 저는 일단은 호텔이 너무 꿈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호텔 컨시어지라든지 호텔 뭐 F&B라든지 이런 데서 일할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백오피스가 너무 희망하다. 네. 그럼 이제 직무를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직무를 선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산업군은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본인의 강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이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영어는 두 손 두 발 다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계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재능이 생기고 나면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지원할 때 혹은 해외 영업을 지원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를 정하고 나서 산업군을 넓히는 전략이 플랜 B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ABCD EFG 14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함부터 해주시죠. 자, 오랜만이네요. 조코난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24살 영어 능력자 호텔 백오피스 취업 가능한가요? 두 번째, 증거 수집. 영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호텔 관련 경험이나 경력,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거. 마지막 수사 결과. 관련 분야 복전 혹은 직무를 먼저 설정하고 관련된 인턴 경력이든지 뭔가 쌓아나가도록 해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도 들어볼까요?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3줄 정리. 빠밤. 자, 사건 발생. 호텔 백오피스를 위한 조언 부탁해요. 증거를 수집해보고 보니 뭐야? 너 백오피스 고민해본 거 맞아? 수사 결과 직무 선정과 이를 위한 노력이 좀 병행됐으면 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연기까지 아주 곁들인 스펙 수사 결과 정리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한 말씀, 한마디, 반말 조언 들어볼게요. 자, ABCD EFG 14야. 영어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이건 건설육님께서 이따가 영어로 한마디 해주실 것 같아서 나는 한국말로 할게. 네. 곧 추석이니까 이제 직무 설정에 너무 고민이 많다면 추석까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어떤 직무가 잘 맞을지 한번 고민해보자. 네. 자, 건설로께서는 이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조언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네. 친동생한테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영어로 그냥 You are doing great job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네. BC야 지금 다 좋은데 너 진짜 직무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관련해가지고 스펙들 내가 많이 깠는데 그것들 다 도움이 되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해.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